네, 유석현 변호사입니다. 코로나가 잠잠해지긴 했는데, 그거는 이제 확진자 증가 숫자하고 사망 숫자가 줄어드는 거, 그거로 이제 어느 정도 뭐 안정기 접어들었다고는 하는데, 지금 또 연휴가 끼어있는 그런 상황이고, 지금 우리나라의 문제만이 아니라 전 세계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기업이나 뭐 개인 사업자나 아니면은 직장 생활을 하시는 분들도 많은 위기를 겪고 있고, 그리고 금융 위기는 사실 IMF 같은 경우는 어떻게 보면 우리나라의 어떤 부채 문제 때문에 발생했다고 국내적인 문제라고 판정할 수가 있겠고, 그 다음에 2008년에 서프라임 금융위기가 왔었을 때는 금융 부분에 대해서 제한된 사회의 많은 영역 중에서 그렇게 한정되어 있었기 때문에 그거를 해결할 수 있었죠. 근데 지금은 코로나는 일단 거주 이전이 제한되고, 그리고 각국마다 좀 뭐 확진자 숫자라든지 경기 침체의 속도나 뭐 여러 가지가 상황이 다 틀리기 때문에 제가 지금 기업을 운영하는 건 아니지만은 정말 곁에서 보고 있으면 상당한 어려움이 앞으로 닥쳐오지 않을까, 상당히 좀 불안합니다. 네, 지금 말씀드리는 거는 최근에는 이제 회생 상담보다는 사실 파산 상담이 좀 늘었습니다. 이제 뭐 열심히 한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고, 대외적이고, 어떻게 보면 이게 뭐 천재지변 같은 불가항력적 상황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시 회사를 살려보고자 하는 중소기업들이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 이제 중소기업자나 개인 사업자들이 있는데, 그분들은 제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회생은 법인회생, 간이회생, 일반회생, 개인회생 이렇게 네 가지가 세분화된다라고 이해하면 된다라고 설명드린 적이 있습니다. 법인회생은 기본적으로 부채가 초과하는 회사, 그리고 이제 조문에 있는 법적 절차가 생략이 없이 다 합니다. 그리고 변제 재원은 사업소득이나 법인 자산하고 있는 뭐 영업용 자산이나 비영업용 자산의 처분 이런 것들로 하는 거고, 변제 기간은 10년. 그리고 법인회생은 이제 통상 뭐 출자 전환을 하는데요. 영업 양도라든지 M&A 뭐 여러 가지 방법을 구사할 수가 있습니다. 회사를 분할한다든지 이렇게 할 수가 있고, 간이회생은 이제 법인 형태인 경우에도 부채가 3년 이하인 경우에 신청할 수가 있고, 개인 사업자, 소액 영업소득자, 소득 형태가 무조건 사업소득이 영업소득이어야 됩니다. 그런 경우 이제 부채가 30억 이하인 경우에 이제 신청할 수 있는 건데, 이게 절차가 굉장히 간소화되어 있고, 그 다음에 변제 계획안, 회생 계획안을 나중에 제출을 하거든요. 그러면은 채권자들 동의를 받아야 되는데, 동의 요건이 정통 법인회생보다는 완화되어 있습니다. 그런 특례가 있고, 자세한 건 제 블로그나 다른 유튜브 영상을 보시면 상세히 설명되어 있습니다. 간이회생도 이제 10년 변제이고, 법인인 경우에는 뭐 출자 전환이라든지 뭐 M&A 아이템이 좋은 회사 같으면 이제 M&A 같은 것도 뭐 해볼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일반회생이라고 하는 거는 이제 소득 형태가 원칙적으로는 급여소득자인 경우에, 그러니까 개인 회생 절차를 이용할 수 없는 급여소득자, 개인 사업자인데 부채가 초과하는 경우, 그런 경우에 이제 일반회생을 신청하게 되는데, 이건 법인회생 절차하고 유사하게 적용되고 있고, 소득 변제 재원은 급여소득자인 경우에 급여로 하고, 개인 사업자인 경우에는 이제 초과인 개인 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 소득으로 이제 10년간 변제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법인이 이 일반회생은 급여 소득자인 개인이 하거나 사업 소득자인 개인이 부채가 초과할 때 일반회생 신청하는 거기 때문에 여기 주식 개념이 없습니다. 그래서
나머지 현금으로 변제하고 갚을 수 없는 채무는 면제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되고, 그리고 개인회생은 이거는 회생 절차 안에 그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안에 포함되어 있는 제도이긴 하지만 회생 절차하고 그냥 별개의 제도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거는 이제 무담보 채무 5억 원 이하인 개인들, 그다음 담보 채무가 10억 원 이하인 개인들이 신청할 수 있는 건데, 사업소득이든 급여소득이든 가리지 않습니다. 그리고 변제 기간도 통상 3년이고, 또 때에 따라서는 5년까지 변제를 하는 것으로 되어 있고, 이거는 이제 현금으로 변제한 다음에 남는 채무는 면제가 아니라 면책을 시켜줍니다. 그러니까 채무 자체는 살아있고, 갚을 의무를 면해주는 것이죠. 이 면책이 되면 기본적으로 이제 채권자들이 소송을 제기하거나 소구를 할 수가 없습니다. 독촉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근데 이제 문제는 그러면 이 채무자 회생법에 나와 있는 이 부채목이라고 하는 거에 부채목이라고 하는 걸 이거 도대체 어떻게 파악하느냐? 기준일은 신청 당시를 기준으로 합니다. 신청 당시를 기준으로 해서 이 부채에는 일단 회생 채권, 회생 담보권이 포함됩니다. 합산해서 넘어가면 안 됩니다. 그리고 이제 이자, 지원 손해금 같은 경우는 이건 신청 전일까지 이자, 지원 손해가 포함되고, 이제 신청 전에 채무가 존재한 경우에는 신청 후에 액수가 정해지더라 하더라도 그 부분은 포함시켜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설명을 드리면, 조세 채권은 어떻게 하느냐? 세금은 이제 조금 어려울 수가 있는데요. 회생 채권인 조세 채권이 있고, 그 다음에 수시로 변제해야 되는 공익 채권이 있습니다. 그때 공익 채권인 조세는 여기서 제외합니다. 그리고 미확정 부상 채권, 이게 아직 보증인이나 보증기관 등이 주채무자를 대신해서 보증채무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죠. 요거는 제외합니다. 그리고 이제 보증채무나 연대보증채무, 요거는 포함합니다. 왜냐면 미확정이 아니고 본래부터 이 부분은 계약상 주채무자가 채무를 빌릴 당시, 채무 발생시킬 당시에 보증하고 연대보증 계약을 체결한 거기 때문에 이 부분은 포함시킵니다. 그런데 그러니까 미확정 부상 채권, 이거는 여기 합산하지 않고요. 그 다음에 미발생, 말이 좀 법이 이래서 어렵습니다. 미발생 구상채무, 이제 보증채무에 대해서 내가 갚아야 될지 말아야 될지 아직 그게 안 됐기 때문에 이런 것도 포함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다음 물상보증채무는 그러니까 물건상 보증이거든요. 그래서 담보물의 가치만큼 책임을 부담하기 때문에 담보물을 초과하는 채무는 포함하지 않습니다. 상속을 할 때. 그 다음에 나한테 장인, 장모, 아버지, 동생, 특수관계인들이나 우호적인 거래처나 우호적인 지인들에게 정말 빌린 돈이 맞으니까 그 사람들 먼저 변제를 해주고 싶은 그게 사람의 인지 상정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거는 편파 변제입니다. 동등한 채권자들 중에서 일부만 자기하고 지근거리에 따라서 이렇게 돈을 변제를 하게 되면 나중에 취소가 됩니다. 그렇다 하더라도 신청 당시에는 법률 상태가 변제가 돼서 그 채무는 소멸한 거죠. 감소했거나. 그래서 그 부분은 제외합니다. 나중에 그게 부활되더라도
신청 당시를 기준으로 해서 편파 변제로 소멸된 채권이 있다 하더라도 그 부분은 부채 30억 합산하는 데 있어서 제외가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강의회생은 여러 가지 알아두셔야 될 것들이 많겠지만, 이제 예납금이라는 걸 준비를 해야 되거든요. 예납금. 물론 변호사 보수도 필요하지만, 이 예납금은, 이게 지금 실무에서는 400에서 800 사이 나오고 있습니다. 400만원 받아본 적은 잘 없고, 제가 그리고 500에서 한 800 아닌가 싶은데, 이거는 그 개인 사업체나 뭐 이런 그 자산의 규모라든지 부채의 규모라든지 채권의 숫자라든지 파악해야 될 뭐 내용들의 어떤 분량에 따라 다 틀린데, 조사위원이라고 하는 회계법인이나 회계사를 회원 절차 개시 결정 당시에 이제 선정하게 했습니다. 그 사람이 뭘 하냐면, 이제 그 소액 영업소득자들이 하는 거잖아요. 간이회생이, 또는 부채 30억 이하인 법인들이 하는 거기 때문에 향후 매출 추정이라든지 청산가치, 계속기업가치, 그 다음에 영업이익 추정, 자금 수지의 추정, 그리고 취소 대상 행위가 있느냐 없느냐, 이런 것들을 다 조사하는 조사위원회 보수와 그리고 절차 비용을 산납하는 것으로 보면 됩니다. 돌려받는 경우는 거의 없다고 보시면 되고, 간이회생 절차는 웬만하면 개시 결정은 나지만, 이 지금 30억 회생 담보권액이 30억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신청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 사실이 신청 당시에 밝혀질 경우에는 기각을 당하게 되고 개시 결정을 받지 못합니다. 그리고 개인 사업자인 경우에는 그 5년 이내에 신청일 전 5년 전 면책받은 사실이 있으면, 개인회생 절차나 파산 절차에서 면책받은 사실이 있으면 이거는 간이회생을 신청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실무적으로는 만약에 이 요건이 안 된다면, 법제 293조의 4 제1항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면, 부채 30억 요건에 간이회생을 신청할 수 없는 요건에 신청할 수 없는 경우라면, 그러니까 일반회생이나 법인회생을 진행할 의사가 있습니다 라는 부분을 보통 밝힙니다. 저 같은 경우는 밝혀놓고 있고, 신청서 상에. 그래서 이 요건이 안 되면 곧바로 회생 절차, 정통적인 법인회생, 그 다음에 일반회생, 이런 식으로 이제 진행이 됩니다. 그리고 이제 간이회생 같은 경우는 이제 크게 구별하면, 법인 형태라면 부채가 30억 이하면 신청할 수 있고, 그 다음에 소액 영업소득자인데, 이제 개인 사업자라고 보시면 됩니다. 쉽게. 근데 이제 개업 한의사, 개업 변호사, 개업 세무사, 개업 회계사, 이런 사람들은 개인 사업자죠. 그리고 농업, 제조업, 프리랜서 등 이런 사람들 개인 사업자입니다. 이분들은 간이회생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근데 전문직이라고 해도 봉급받으면은 그 사람은 소액 영업 사업자가 아니거든요. 소액 영업 소득자가. 그래서 그분들은 일반 회생을 신청하셔야 됩니다. 누누이 얘기하지만 개인 회생 절차는 다른 회생 절차하고는 판이하게 틀립니다. 그리고 가장 성공하기가 쉽습니다. 도식적이기 때문에. 근데 다만 부채가 담보 채무가 10억 원 이하여야 하고 무담보 채무 5억 이하여야 한다는 그 채무 상한 요건이 있기 때문에, 그게 안 된다 그러면 이제 자신의 소득 형태에 따라서, 그리고 부채 30억을 기준으로 해서 법인회생이냐, 간이회생이냐, 그 다음에 개인 사업자인 경우에도 간이회생이냐, 아니면 일반회생이냐, 이런 것들이 다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너무 헷갈릴 수도 있거든요. 제 포스팅에 보면 이렇게 표로 정리를 해놨으니까 한번 참고해서 보시고, 이런 부분들은 자신이 어떤 제도를 신청하느냐에 따라서 그 간이회생은 완화된 특례들이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다른 회생 절차보다는 좀 성공 가능성이 높다고 보시면 되고, 저 전문 변호사하고 정확하게 상담을
무조건 바쁨하는 것이 최고입니다. 그래서 한번 궁금하신 부분에 대해서 전문 변호사하고 상담하시기를 권하고 제대로 된 답을 얻고 의사결정하시기를 바랍니다.